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5세대 고대역풍 메모리 12단 제품 양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제품을 2분기 내 양산한다고 밝히자 시장 선두 SK하이닉스도 맞벌을 놓는 모양새입니다. 삼성 SDS가 기업의 업무를 도와주는 생성형 AI를 공개했습니다. 영상회의 때 13개 언어를 인식해 번역해주고 회의록 작성 등을 도와줍니다. 외식 물가가 줄줄이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식품 외식업계의 물가 안정 기조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공개됐습니다. 연일회 자발적 공시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기업을 유인할 세제 지원 등의 방안은 빠져 있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용 핵심 반도체인 5세대 고대역풍 메모리 12단 제품 양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는 3분기부터 양산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삼성전자가 지난 2월 이 제품을 첫 개발하고 2분기 내 양산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시장 선두 SK하이닉스도 맞벌을 놓는 모양새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오는 3분기부터 HBM3 12단 제품을 양산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가 이 제품으로 SK하이닉스를 따라잡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양산 계획을 내놓으며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AI 시대 SK하이닉스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곽 사장은 현재 AI는 데이터 센터 중심이지만 향후 스마트폰, PC, 자동차 등 온디바이스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라며 AI에 특화된 초고속, 고용량, 저전력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HBM 시장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5세대 HBM 12단 제품을 오는 3분기 양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년에도 대부분 솔드아웃 되었습니다. HBM 기술 측면에서는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세계 최고 성능의 HBM3E 12하이 제품을 5월에 샘플 제공하고 3분기에 양산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생산기지가 될 청주 M15X 공장, 용인 클러스터, 미국 인디애나 패키징 시설에 대한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용인 클러스터에 들어설 첫 번째 팹은 2025년 3월 공사를 착수해 2027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청주 M15X 공장은 내년 11월 준공 후 2026년 3분기부터 HBM을, 미국 인디애나 공장에선 2028년 하반기부터 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삼성 SDS가 오늘 생성형 AI 서비스인 패브릭스와 브리티 코파일럿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브리티 코파일럿은 기업의 공통 업무를 지원하는 협업 솔루션으로 영상회의 중 음성을 인식해 13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고 회의록 작성과 메신저 역할을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회의록을 작성하는 시간은 75% 이상, 매일 초안 작성 시간은 66% 이상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패브릭스는 기업의 데이터와 업무 시스템 등을 생성형 AI와 연결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삼성 SDS는 기업 특성에 맞는 대규모 언어 모델과 생성형 AI를 쉽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햄버거, 피자 등 외식 물가가 줄줄이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외식 물가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3% 올랐습니다. 실제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최근 들어 가격 상승이 잦습니다. 맥도날드는 오늘부터 16개 메뉴에 대해 가격을 평균 2.8%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대표 메뉴인 빅맥의 세트 가격은 6,900원에서 7,200원으로 오릅니다. 피자헛 역시 오늘부터 프리미엄 메뉴 중 갈릭 버터 슈림프, 치즈킹 두 종의 가격을 3% 인상했습니다. 맥도날드는 6개월 만에, 피자헛은 11개월 만에 다시 가격을 인상한 겁니다. 앞서 국내도 지난달 15일부터 9개 메뉴의 가격을 1,900원씩 인상했습니다. 간판 메뉴인 고추바 사사기 19,900원으로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 선생도 지난달 9일 가격을 최대 500원 인상했습니다. 계속되는 가격 인상에 정부는 식품 외식업계의 물가 안정 기조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외식업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가격 인상 관련 논의를 합니다. 어제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의식주 등의 분야에서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없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업계는 재료비, 인건비, 물류비 등이 오르며 부득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상기후 여파 등 물가를 밀어올릴 외부 요인들이 많아 당분간 가격 인상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만큼 근본적인 물가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방점을 찍고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섰는데요. 그 방안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고 하는데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가 열렸는데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까? 네,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기업의 자율성에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골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계획을 세워서 이를 연 1회 공시하라라는 겁니다. 당국은 기업의 개요나 현황을 진단 등 공시하는 공시 작성 방안을 오늘 제시했는데요. 자율성, 종합성, 그리고 미래 지향성과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 등 크게 5가지의 틀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우선 재무지표 공시와 관련해서는 ROIC 등 자본 수익성을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주자본 비용이 0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와 함께 쪼개기 상장과 일감 몰아주기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이를 평가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넣었고요. 이 가운데 이 금융당국에서는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번 달 중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이 불성실 공시 제재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보면 기업들이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PBR 1.2배를 목표를 설정한 기업이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게 허위 공시다라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기업들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실제 사업하고 있지 않은 역량과는 전혀 상관없는 2차 전지라거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업종들을 넣지는 못하도록 제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강제성은 없지만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좀 기업 참여를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좀 이를 위한 인센티브안도 나왔습니까?
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이 기업들의 자율 공시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 방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제성이 없는 자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했는데요. 자, 그러나 오늘 이렇다 할 세제 지원 인센티브는 1차 이어 2차 이번에도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세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두 가지인데요.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이 세제 지원과 관련된 인센티브가 너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에서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이제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야당이 부자 감세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 세법 개정이 녹록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번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에 실제 기업들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이제 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부분은 안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쉽다, 설익은 정책이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이런 기대에 대한 실망감은 오늘 주식시장에서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밸류업 수혜주로 꼽혔던 금융주나 보험, 증권주가 전반적인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금융지주사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 등 충당금 부담 속에서도 이 기업 대출이 실적 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대출이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을 보면 약 10조 가까운 이자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 관련 충당금 적립 이슈가 있었지만 기업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실적 견인 역할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1분기 기업 대출 잔액은 약 686조 7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668조 3천억 원보다 18조 이상 늘었습니다. 기업 대출 시장에서 1분기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인 곳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60조 7천억 원에서 167조 원으로 늘었는데 전분기 대비 4% 가까이 증가해 4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어 하나은행이 3.5%, 우리은행 2.9%, 국민은행 0.8% 전분기 대비 기업대출 잔액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기업대출 규모만 보면 1분기 기준 국민은행이 176조가 넘어 가장 크고 우리은행 175조,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167조 순입니다. 4대 금융지주뿐 아니라 IBK 기업은행도 기업대출이 실적 견인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7,8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는데 1분기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237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기업금융에 사활을 걸면서 시장 경쟁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금융 명가재건을 내세운 우리은행은 다양한 지역의 비즈 프라임 센터를 개설 운영 중이고 신한은행은 신한 솔 클러스터 조직을 신설해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에 나섰습니다. 하나은행은 기업 고객 전용 인공지능 AI 챗봇 상담 서비스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국이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자 금융권에서는 당장 외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대출로 출구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 같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건전성 관리입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51%인데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달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올랐습니다. 현장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이익으로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취약기업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부실한 기업 대출 증가가 경제 뇌관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금융지주 산하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KB금융그룹의 보험사들은 손익이 크게 늘면서 지주사 실적 방어에도 한몫했는데요. 이처럼 금융지주 보험사들이 지주사의 비은행 포트폴리오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반면 NH농협그룹의 보험사들은 모두 지난해보다 순이익이 크게 줄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부 금융지주 산하 보험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늘면서 그룹 실적 방어에 힘을 보탰습니다. KB금융그룹 산하의 KB라이프생명과 KB손해보험은 올해 1분기에만 약 4천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지난해 두 보험사의 순이익이 1조 원을 넘었는데 올해 이미 40%에 달하는 성과를 낸 셈입니다. KB손해보험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2,92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가량 증가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 정도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직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에서는 신한라이프가 호실적을 냈습니다. 신한라이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5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넘게 증가해 선방했습니다. 다만 신한이지손해보험은 9억 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아직 그룹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금융지주 산하 보험사 중 규모가 작은 하나생명과 손해보험은 흑자 전환하거나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하나생명은 지난해 1분기 2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엔 45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올해 1분기 24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지만 지난해보다는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반면 NH농협그룹은 고금리 탓에 생손부사 모두 당기순이익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국내외 채권이 금리 변동으로 평가 손실이 발생한 영향이 컸습니다. NH농협생명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32% 감소했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 역시 지난해보다 24%가량 줄었습니다.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보장성 보험 판매를 확대한 보험사들은 1분기 실적이 개선되며 지주사 실적에 효자 노릇까지 했지만 고금리 여파로 투자 실적이 악화한 보험사들은 올해 실적 개선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취약계층 대상 금리 우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은행 이용 고객 가운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60대 이상 고령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은행 대출의 경우 1.5%포인트 인하된 금리가 예금은 1.5%포인트 인상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어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혼자 생활하는 70대 이상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전용 상담 채널도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경찰 신고와 피해 구제 신청 등 행정 절차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일 금융권 최초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 대상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하는 무료 보험 가입 지원 방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던 자동차 전시장에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카페거리 인근에 문을 연 혼다의 모빌리티 카페 더고. 입구에 들어서자 전시된 자동차와 함께 음료와 디저트 등을 주문할 수 있는 카페가 눈에 띕니다. 카페에 방문한 소비자는 전문 큐레이터에게 혼다의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2층에 마련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의사가 없어도 가볍게 방문해 브랜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혼다 브랜드에 대해 알리고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의 브랜드의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고객분들께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처럼 완성차 브랜드의 자동차 전시장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카페 등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겁니다. 르노코리아도 지난 4월 문을 연 신개념 전시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브랜드 리뉴얼을 하며 서울 성수동에 플래그십 스토어 르노 성수를 오픈한 데 이어 대구 수성 대리점에도 새로운 전시장 콘셉트를 적용했습니다.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를 기본으로 르노 브랜드 의류, 패션, 액세서리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 르노의 본고장인 프랑스 카페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토요타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 커넥트2를 운영하며 이러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관 11년째가 된 커넥트2는 4월까지 누적 방문자 수 430만 명을 넘었습니다. 현재는 렉서스를 테마로 자동차 전시 공간과 체험 공간, 카페, 유명 예술 작가와의 컬래버레이션 작품 전시 공간, 가구와 도서, 영상과 향기가 어우러진 휴식 공간 등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이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슬픈 소식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초콜릿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초콜릿이 들어가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 식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초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초코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초콜릿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이 코코아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초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초콜릿 플러스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를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초콜릿 가격이 오르는 것은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높아지는 데 있는데요. 초콜릿 가격이 계속 치솟는 것은 특히 서아프리카산 코코아의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전 세계 코코아 생산량은 코트디부아르, 가나, 카메룬, 나이지리아 등 여러 서아프리카 국가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한 75%를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 중에서 코트디부아르와 가나는 전 세계 코코아 기구의 추정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 총 생산량의 거의 60%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코코아 콩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이들 나라들은 극한의 폭염 또 가뭄으로 코코아 콩 생산량이 아주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여기에 또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코코아 콩 질병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삭스뱅크의 분석가인 올레 한센은 작년에 이들 국가는 어려운 기후 조건, 특히 극심한 더위를 경험을 했으며 이것은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생산량보다 소비가 더 많다 보니까 37만 4천 톤의 코코아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알리언츠 트레이드는 코코아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기후변화의 영향도 있지만 경제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현재 시장 가격의 4분의 1도 안 되는 톤당 2,500달러의 저렴한 가격을 받고 있는 코코아 콩 농가는 점점 생산성이 떨어지는 오래된 코코아 콩 나무를 새 나무로 바꿀 여력이 없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점도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코코아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했습니까? 일단 이게 알리안스 트레이드의 분석에 따르면 말이죠. 코코아 가격은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2024년은 3년 연속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코코아 1톤의 가격은 평균 약 2,5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생산이 줄어들기 시작한 2023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2024년 초에는 코코아 선물 계약 가격이 톤당 4,238달러였고요. 2월에는 톤당 6,000달러를 초과해서 4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러나 이후 코코아 가격은 투기 자본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더욱더 폭등하는데요. 3월에 10,000달러에 도달하면서 작년에 3배나 올랐고요. 그리고 4월 15일에는 11,001달러까지 올랐죠. 코코아 1톤은 이재쿠리 1톤보다 더 비싸며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고 XBT의 애널리스트인 캐슬린 브룩스가 말할 정도이고요. 모건 스탠리는 마진 감소라든가 생산 감소, 극단적인 기후 현상,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해서 올해 상당 기간 현재 가격 수준을 지탱하거나 더 오를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코코아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당장 제과업계에서는 초콜릿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인데요. 또 설탕 가격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조만간에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코코아 가격이 오르면 이 초콜릿 제조업체의 수익성은 좀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알리언츠 트레이드의 그 분석에 따르면은 초콜릿 제조업체의 수익성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견고해서 가격 상승의 피해는 소비자의 것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초콜릿 제조업체는 마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품의 코코아 함량을 줄이거나 코코아를 더 저렴한 대안으로 대체를 하거나 제품의 크기를 줄이거나 무게를 줄이는 등의 비용 절감을 추구할 것으로 보았고요. 또는 단순히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프로필을 프리미엄, 고마진 제품으로 전략적으로 전환해서 투입 비용 상승을 상쇄할 것으로 보았죠. 독일 금융 대기업의 경제학자들은 2024년 3년 연속 공급이 수요보다 낮을 것이기 때문에 코코아 가격이 치솟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현재까지 코코아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알리안츠 트레이드는 주요 캔디, 초콜릿 제조업체의 수익성 전망은 견고하며 최대 상장 생산업체의 주당 순이익은 평균 플러스 1%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면서 초콜릿 제조업체는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초코플레이션 좀 해결할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코코아 가격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지속적으로 낮은 판매 가격을 받는 소규모 농가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코아 콩의 가격 책정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의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기 때문에 가격은 코코아의 시장 가격보다 낮습니다. 한편 제한된 공급을 인한 상인이라든가 가공업자 및 초콜릿 제품 제조업체는 더 높은 마진을 달성할 수가 있었지요. 이러한 상황은 코코아 농부들 사이에 빈곤, 투자 부족, 수확량 감소의 메커니즘을 만들었는데요. 알리안츠 트레이드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공급 부족 사태는 투자 부족과 부적절한 농업 관행이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즉, 이 나라의 정부와 코코아 업계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이죠. 농부들이 받는 더 높은 가격은 코코아 재배와 코코아 작물의 현대화에 필요한 투자를 장려를 해서 코코아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보장을 해주고 초콜릿에 대한 전 세계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뭄이라든가 폭염 등의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코코아 품종의 개발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